네, 안녕하세요. 6학년 1반 친구 여러분. 네, 선생님이 지금 토요일 아침인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고. 자, 오늘 또 공부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기 실학 있죠, 실학. 처음에 실학이 어떤 것인지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 실학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실학자라고 합니다. 네, 실학자, 그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실학자 중에 한 명인 정약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자, 실학자들 중에서는 우리의 것, 우리나라의 것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연구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실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학문이 유학입니다. 자, 유학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중시하죠? 네, 충이라든지 의리 이런 걸 중요하죠.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농사 짓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사거나 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자, 이런 충이나 의리보다는 실제 백성들의 실제 생활, 실생활 문제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이용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실제적인 것을 공부를 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실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실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 실학자라고 합니다. 자, 이 실학자들의 주장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총 5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5가지를 모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먼저 무엇을 중시했냐? 자, 이 사람들은 토지의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 제도.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땅이죠. 자, 그 당시 땅이 어떻게 됐냐? 자, 이 땅을 그려볼게요. 자, 땅을 그린다고 하면은 옛날에 이 땅을 누가 다 가지고 있었을까요? 양반일까요? 농민일까요? 자, 당시 양반들이 다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 농민들은 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적은 농토만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볼 수 없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이 실학자들은 이 토지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자, 이 땅을 균등하게 나눠서 자, 이거는 A 농민에게 주고 이거는 B 농민에게 주고 C 농민에게 주고 D 농민에게 줘서 이 땅들을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자. 자기 농민에게 나눠주자. 이렇게 좀 혁신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 굉장히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는 좋겠죠. 여기서 자기 땅이 생기니까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상공업을 중시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상업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여기서 공이라는 것은 공업을 말합니다. 물건을 만드는 거. 자, 이렇게 상공업을 중시하게 되면은 자,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은 나라에 이익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상공업을 중시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역사. 그러니까 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 청나라 사람이죠. 그 당시에 그 양반들은 청나라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야만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청나라를 무시해서 청나라의 그런 문물, 그러니까 이 문물이라는 것은 문화, 물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랑 물건. 자, 이런 것들을 수용하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술을 발전시켜서 큰 부강한 나라가 되자, 잘 사는 나라가 되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자. 그 당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농민들에게 원래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백성들을 괴롭혔죠. 자, 그래서 실학자들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라.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세금을 적게 걷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을지 그것들을 고민해라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빠뜨렸는데 청나라의 문물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 바퀴가 달려있죠.
이 바퀴가 달린 수레를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수레를 도입하게 되면은 적은 노력으로도 이 물건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물건을 빨리빨리 팔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레 같은 편리한 도구를 사용하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실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정약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이죠? 자, 이분이 정약용입니다. 안경을 쓰고 있죠. 네, 멋있어 보입니다. 자,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이 정약용을 좋아하는데요. 자, 정약용을 알려면은 먼저 조선의 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조선의 왕 중에 자, 정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조. 자, 근데 정조를 싫어하는 반대파도 있겠죠. 자, 정조가 가장 아끼는 신하가 누구였냐면 자, 정약용이었습니다. 네, 정조라는 왕은 굉장히 조선 후기에 개혁 정치를 많이 한 그런 훌륭한 왕이었는데 자, 개혁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반대 세력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정약용을 죽이진 않고 먼 지방으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끔 어떤 집에 가둬버립니다. 자, 그것들을 유배라고 합니다. 여기 유배 있죠. 자, 정약은 오랜 유배 생활 중에 많은 책을 남기는데 약 500여 권의 책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책이 경세유표와 목민심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경세유표라는 책은 자, 아까 말했죠. 양반들이 땅을 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제도를 바꿔서 농민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쪽에 인재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골고루 여러 인재들을 고르게 활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민심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목민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관리한다,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목민심서 그러니까 지방의 관리가 있겠죠. 사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또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관리할지 그런 것들을 기록한 그런 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경세유표와 목민심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약용은 특이하게 이 과학기술과 건축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좀 실제적인 것을 연구한 실학자답습니다. 네, 그 중에서 수원화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수원화성 나중에 배우겠는데요. 어떤 성을 짓는데 그 책임자가 이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화성을 짓는데 무엇을 사용했냐면 여기 보시면 무거운 돌 같은 거 들 때 사용하는 이 도구 있죠. 이 도구인 네, 거중기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거중기를 개발한 사람이 정약용입니다. 자, 여러분 실학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것을 연구한 실학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실학자가 있겠지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 4명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득공은 발해고를 썼습니다. 발해고. 여러분, 발해라는 말을 들어봤죠? 자, 이 당시만 해도 이 발해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지만 유득공은 이 발해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땅에는 고구려 땅이었잖아요. 이 고구려를 개스나 이 발해도 우리의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이라는 사람입니다. 유이라는 사람은 이 언문지를 통해서 그 당시 잘못된 한자음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한자음을 어떻게 바꿨냐? 한글로 올바르게 표기를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시 세 번째로는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약전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요? 네, 정약용의 형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자, 이 정약전도 마찬가지로 정약용처럼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유배를 가는데 먼 지방에 섬으로 보내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섬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자, 거기에서 무엇을 작성했냐면 자산어보라는 책을 작성을 하였는데요. 여기 보면 어자가 있죠. 여긴 어자는 물고기 어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다에 흑산도가 섬이기 때문에 바다겠죠. 이 바다에 다양한 생물들이 있겠잖아요. 꽃게, 물고기 같은 것들. 이것들의 생김새라든지 특징들을 연구해서 기록을 하였는데요. 한 예를 볼까요? 보시면 몸빛은 푸른빛이 감도는 검은색이고
수컷은 다리에 털이 있다. 맛은 개 중에서 가장 좋다. 라고 기록하면서 좀 실제적인 것, 물고기의 생김새도 적고 그 다음에 생김새뿐만 아니라 특징도 적으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김정호가 있습니다. 이 김정호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은 무엇을 지었냐? 대동여지도라는 지도책을 다시 지도를 편찬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게 대동여지도입니다. 네, 대동여지도라고 써져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전 지역을 이렇게 하나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6.6m, 즉 현재 건물의 3m에 달하는 거대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편찬하셨죠. 자, 우리는 학교에서 이 대동여지를 실제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실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는데요. 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보면서 공부를 보실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네,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